반갑습니다. 추해독 개념 잡기. 오늘은 직류회로 내용 들어가면서 전기회로, 특히 회로 이론 파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기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류라는 놈이 있고요. 하나는 교류라는 놈이 있어요. 직류는 어떤 전기냐? 전기의 방향이 일정한 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직류고요. 교류라는 놈은 전기의 방향이 변하는 놈을 얘기합니다. 여기 교류입니다. 직류의 직자가 여기 한자로 곧다, 곧을 직자 요걸 사용하기 때문에 곧은 전기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교자는 한자로는 이렇게 해서 그 사귈 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번갈아 가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Direct Current라고 해서 DC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교류는 Alternating Current에서 AC 이렇게 쓰니까요. 이 표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직류와 교류가 실제로 그래프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축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첫 번째, 직류 먼저 체크해 볼게요. 직류라는 놈은요, 전기의 방향이 일정하다 그랬죠? 이 그래프에서 위아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전기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직류라는 놈은 얘는요, 방향이 안 변해요. 이렇게 쭉 가는 걸 직류라고 합니다. 반대로 교류 가볼게요. 교류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느냐? 교류는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출렁거리는 모양이 나온다. 이게 교류 전기의 모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먼저 배우는 거는 이 직류 회로의 모양입니다. 직류 회로부터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는 교류도 배울 거니까요. 그냥 지금은 직류와 교류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아까 전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기라는 게 뭔지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선 전하라는 개념을 먼저 잡고 가야 됩니다. 전하가 뭐냐면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물체가 갖는 전기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전하가 많다는 얘기는요. 전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전하가 적다는 얘기는 전기가 조금 있다. 전기의 힘이 약하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파악해 봅시다. 여기서 물체라 그랬죠? 모든 물체는요. 얘는 잘게 쪼개다 보면 원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돼 있고요. 원자라는 것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자라는 놈이 있고요. 양성자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게 원자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잘 살펴보니까요. 전기의 힘이 어디 들어있느냐 했더니 전기의 힘이 첫 번째 요 전자에 하나 들어있고요. 전자에 이런 전기의 힘이 들어있고요. 양성자에도 마찬가지로 전기의 힘이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양성자에도 살펴보니까 전자가 갖고 있는 전기의 힘과 양성자가 갖고 있는 전기의 힘이 파워는 똑같아요. 파워는 똑같아요. 근데 이 성질, 부호, 성질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따라서 전하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요, 한자어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거를 양전하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양의 성질, 그 다음에 전자가 갖고 있는 전기를 얘는 마이너스다라고 해서 얘를 음전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전하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뒤에 이런 알파벳이 붙어 있죠. 하나씩 볼게요. 여기 있는 Q라는 건요. 앞으로 전하라는 개념을요. 직접 우리가 한글로 전하 이렇게 써서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Q라고 나타내고요. 이걸 대표 문자라고 합니다. 혹은 뭐 기호라고 보셔도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Q라는 문자가 나오면 아 전하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대괄호가 이렇게 꺽쇠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 들어가 있죠. 항상 공학 또는 과학에서요 어떤 개념을 얘기할 때 대괄호가 쳐져 있다. 그럼 이건 항상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위. 특히 공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대괄호가 쳐져 있다. 그럼 이건 뭘 나타낸다? 어떤 개념의 단위를 나타낸다. 이걸 반드시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알파벳 C가 적혀 있는데 요거를 C로 읽으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단위에 적혀 있는 물자는 읽는 방법이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하의 단위, 요 대문자 C 있죠? 얘는 뭐라 했느냐? 요 놈은 쿨롱이라고 있습니다.
쿨롱. 보통 단위를 만들 때는요, 학자의 이름을 많이 땁니다. 이 개념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학자의 이름, 그래서 쿨롱이라는 학자의 이름을 단위로 쓰는 겁니다. 됐죠? 다시 전하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다? 전하의 대표 문자가 있을 거고요. 전하의 단위가 있을 거다.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상한 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맞죠? 여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식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한 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전자를 뜻해요. 전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전자가 전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한 개의 전자가 이만큼의 전기량을 갖습니다 라는 뜻의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E라는 건 전자예요. 근데 전자는 동시에 전하기도 하니까요. 한 개의 전자는 이만큼의 전기의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당장 이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만 하나 짚어볼게요. 첫 번째, 여기 10에 마이너스 19제곱 이렇게 써있죠. 마이너스 19니까 요거는 값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값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다. 전자 한 개가 갖는 전기량은 아주 조그맣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체감 못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앞에 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네, 마이너스, 전기의 힘인데 마이너스다? 따라서 전자는 어떤 종류의 전하이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이다. 요걸 반드시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수치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전압을 살펴봅시다. 전압이란 전하 한 개가 갖는 에너지라는 뜻이고요. 전압 마찬가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표 문자 V가 써 있고요. 마찬가지 대괄호 안에 어떤 문자가 들어있다. 요건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이 단위는 뭘로 읽냐면요. 얘는 볼트라고 있습니다. 볼트. 많이 유명하죠. 전압이라는 개념은 우리한테 친숙한 그런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의미를 살펴볼게요. 전압이란 뭐냐면 전하 한 개가 갖는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전하 한 개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개라는 말 다른 말로 전하의 단위는 쿨롱이었죠. 그래서 얘는 전하 1쿨롱이 갖는 에너지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개니까. 일단 에너지라는 개념 나왔고요. 식을 살펴볼게요. 밑에 있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전압의 정의식이 되는 겁니다. V는 Q분의 W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한글로 전압이라고 안 써줍니다. 그냥 V라고 쓰기 때문에 우린 V를 보고 전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Q분의 W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Q라고 하는 건 좀 전에 배웠던 얘가 전하라는 놈이었죠. Q는 전하. 그 다음 여기에 나온 W라는 놈이요. 이게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놈이 에너지를 뜻한다.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라는 놈은요. 자체적으로 줄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하의 단위 아까 했던 대로 대문자 C를 쓰고 얘를 쿨롱이라고 읽었으면 되는 거죠. 쿨롱. 이게 전압의 정의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야구공이 똑같은 야구공이 한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다음 한 개의 야구공은요 한 5살짜리 5살 먹은 어떤 저희 조카애가 얍하고 이렇게 던질 거고요. 그다음 다른 하나의 야구공은 프로 야구 선수가 직접 작정하고 이렇게 던질 겁니다. 그럼 질문, 두 개의 공 중에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는 쪽은 어떤 건가요? 둘 중에 프로 선수가 던진 공이 에너지가 많겠죠? 에너지가 많다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맞았을 때 훨씬 더 위험한 걸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 선수가 던진 공은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맞으면 난리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개념을 그대로 전기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야구공 대신에 얘를 전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하. 얘도 전하예요. 똑같은 전하 자체는 똑같습니다. 1쿨롱 전하의 사이즈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담긴 에너지가 있겠죠. 여기에 어떤 이유로 에너지가 담기겠죠. 그 에너지가 작냐 크냐에 따라서 작냐 크냐를 나타내는 개념이 뭐다? 그게 바로 전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V는 Q분의 W 이렇게 돼 있죠. V는 전압이란 전하, 한 개의 전하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게 220V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여러분 해석이 가능하실 겁니다. 220V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지금 쓰는 전기는 한 개의 전하가 220줄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220V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까지 잘 기억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전기의 흐름, 그래서 전하의 흐름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 류자가 흐를 류자인 것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전기가 흐른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대표 문자로는 I를 써주고요. 이놈의 단위는 대문자 A를 적어주고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여기도 사람의 이름이 약자의 이름이에요. 전류의 의미를 푸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당 전하의 흐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의 흐름, 전기의 흐름이다 라는 건 이해하셨죠? 앞에 어떤 단서가 붙었어요? 시간당이라는 단서가 붙었네요. 따라서 여기는 시간에 의한 영향도 체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 있는 게 정의식이거든요. 정의식을 봅시다. I는 T분의 Q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가 뭘 뜻하는지 하나씩 분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I라는 문자는 뭘 뜻했어요? 전류를 뜻했죠. 따라서 전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T라는 문자가 있는데요. 아까 이 시간을 뜻하는 문자를 보통 T로 씁니다. 왜요? 시간이 영어로 뭐니까? 타임이죠, 타임. 그래서 시간을 뜻하는 문자는 보통 T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놈이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의 단위 Q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Q, 전하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단위도 마저 적을게요. 전하는 단위를 쿨롱을 쓰고요. 시간은 사실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과학을 할 때는 항상 시간을 무조건 세컨드 1초로 잡는 연습을 들이셔야 됩니다. 참고로 세컨드를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은 아니에요. 원래 세컨드는 그냥 그 소문자 S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세컨드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풀이상 세컨드 SEC까지 적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상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식이 하나가 더 와 있습니다. 네, 두 개를 살펴볼게요. I는 T분의 Q라는 식과 Q는 I 곱하기 T라는 두 개의 식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식을 잘 살펴보면 어때요? 재료가 I, Q, T 똑같죠? 네, 재료가 똑같기 때문에요. 이 두 식은요 서로 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이에요. 다만 이런 모양으로 두느냐 이런 모양으로 두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 모양으로 100% 나온다, 이 모양으로 100% 나온다 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를 배웠으면 요걸 바꿔서 요렇게도 바꿔보시고 요걸 요렇게도 바꿔보시고 자유롭게 변신 로봇처럼 왔다 갔다를 쓸 줄 아셔야 됩니다. 둘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류의 개념입니다. 전류의 개념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어떤 물체가 있고요. 여기 지금 어떤 물질이에요. 어떤 물질에 제가 특정한 면을 단면 특정한 지점을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달리기 할 때 앞에 그 결승 테이프 있잖아요. 결승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특정 지점을 설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계를 딱 갖다 놓고서 시간을 잴 거예요. 똑딱똑딱 시간을 잽니다. 뭘 재느냐? 여기를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 정확하게는 전하요. 전하의 개수, 전하의 크기를 체크를 똑딱똑딱 체크를 할 겁니다. 이게 전류의 개념입니다. 당연히 짧은 시간 동안 전하가 많이 들어간다? 그럼 전류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전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개념 확인 질문으로 오늘 배운 내용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전압의 단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압이라 했으니까 거기다 밑줄 치고요. 대표 문자 기억나시나요? 대표 문자. 네, 전압은 V로 썼죠. 단위는 뭐였어요? 전압의 단위. 기본적으로 볼트가 있었다. 볼트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단위가 몇 개래요? 두 개예요, 두 개. 볼트 하나 했고 그러면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가면 뭘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전압의 정의식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전압이란 Q분의 W 이렇게 적었었죠, 그죠? 이게 전압의 정의식입니다. 여기서 Q는 뭐였어요? 전하였고요. 그래서 얘는 단위가 쿨롱이었고요. 그 다음 W는 에너지였고요. 이놈의 단위는 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압의 단위는요, 볼트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하다? 쿨롱분의 줄이라고 써도 맞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대신 앞으로 단위를 쓸 때는 이렇게 모분의 모 이렇게 쓰지 않고요. 좀 미국식으로 바꿔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분자인 줄을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 분수니까 짝대기 있었죠? 이 짝대기를요, 살짝 사선으로 세워줄 거예요. 여기 슬래시. 그래서 이거를 퍼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퍼. 그래서 줄 퍼, 그다음 분모에 쿨롱 있었죠? 쿨롱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 합니다? 줄 퍼 쿨롱 이렇게 읽어주시면 전압의 또 다른 단위가 되는 겁니다. 두 개는 똑같은 겁니다. 다만 요걸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할 뿐, 볼트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할 뿐, 줄 퍼 쿨롱도 같은 전압의 단위인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갑니다. 3A의 전류가 4초 동안 흘렀을 때 통과한 전기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배운 개념 확인해 볼게요. 우리 전류 배웠죠? 전류의 대표 문자 I였었고요. 4초라고 했으니까 이건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시간에 대한 얘기죠? 네, 그럼 따라서 시간을 뜻하는 문자가 아까 뭐였다? T. 시간 T. 그 다음 마지막 전기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기량은 전하랑 같은 말입니다. 전하의 대표 문자는 Q였죠? 오케이, 요걸 분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분석해서 우리는 I, T, Q 요 세 가지가 이 문제에 들어있다는 거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요 I, T, Q 세 가지를 조합해서 어떤 식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문제에서 재료를 줍니다. 이러이러한 재료가 있어요. 따라서 이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은 요 식을 어떤 요리를 완성하세요.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 식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ITQ가 다 들어있는 식, 좀 전에 배웠던 전류의 정의식입니다. 네, 이렇게 쓸게요. Q는 I 곱하기 T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반 나눠서 이렇게 써도 돼요. 전류의 정의식은 I는 T분의 Q래며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이 편한 스타일로 찾아가세요. 문제 마저 풀어볼게요. 전류가 얼마냐면요. 3이라고 했으니까요. I 자리에다가 그냥 3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 시간이 T라고 했죠. 근데 시간이 몇 초라고요? 4초라 그랬죠. 그럼 4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따라서 값은 얼마가 나온다? 12가 된다. 단 전기량이라고 했으니까 전하라고 했으니까 단위가 뭐였어요? 쿨롱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12 쿨롱까지 붙여주시면 아주 완벽한 아름다운 답이 나온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I는 T분의 Q식을 적었는데요 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적어볼게요. I는 T분의 Q 써볼게요. 전류가 얼마냐면 4고요. 그 다음 T가 얼마냐면 정정 전류는 3이죠. 전류가 3이고요. T가 4고요. Q는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냅둬요. Q는 냅두세요. 그러면 4분의 얼마를 했을 때 3이 나오나요? 그러면 당연히 4를 넘겨주면 4 곱하기 3에서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Q는 12 그 다음에 단위 쿨롱까지 적어주면 되겠죠. 네. 모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다시 문제 읽으면서 재료를 먼저 파악하세요. 재료. 그 다음 그 재료들을 가지고 식만 찾으면 게임이 끝난다. 이렇게 해서 개념 확인까지 마쳐봤습니다. 오늘의 핵심 점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보다 요거 반드시 잡고 갑시다. 제가 어떤 수업을 하든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배웠으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대표 문자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정의, 좀 넓게 잡아서 내용 또는 그림까지 포함합니다. 내용, 그림, 어쨌든 내용이 있을 거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붙는 게 반드시 요 단위가 될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내가 오늘 뭔가를 배웠다라고 하면 개념, 대표 문자, 내용, 정의를 포함해요. 단위, 요 네 가지를 한 번에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전압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정. 전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전압의 대표 문자를 V로 쓴다는 게 기억나야 되고요. 전압의 정의는 Q분의 W라는 게 기억이 나야 되고요. 마지막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쓴다까지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오늘 공부, 내가 전압을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배운 패턴 반드시 이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배웠어요. 전하 배웠죠. 시간, 시간은 깊게는 안 했지만 어쨌든 시간도 있었죠. 전류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놈들을 다 이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서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 저항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다음 오메 법칙을 배울 겁니다. 이게 뜬금없어 보이지만 제가 밑에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요거 배웠죠? 요거 배웠죠? 그다음 다음 시간에 요걸 배울 거거든요. 요게 요 R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어떤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식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겠다. 요게 회로를 해석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일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